다음으로는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서수정 건축연구본부장님의 간략한 인사와 그리고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관련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서 주제가 공유 주거인 만큼 오늘의 자리도 좀 공유해서 좀 앉아주시면 이제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사전 등록을 받으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발제하실 분들한테 다 나올 텐데 대부분 어쨌든 왜 그 공유 주거에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저렴한 임대료. 두 번째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커뮤니티. 예, 네, 이제 과장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커뮤니티 때문에 이제 살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공유주거에 살지만 프라이버시는 존중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혼자 들어가서 이제 쉴 공간인 방은 좀 따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거고요.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유의 형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내용 중에 화장실은 몇 명이 공유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발제하시는 분들이 공유 방식의 문제를 이따가 토론에 같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당 면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저 주거 기준이 그 1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그 쉐어하우스의 주거 면적은 한 7에서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LH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쉐어하우스 5만 실을 정부가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몇 달 동안 좀 연구를 해서 그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오늘 공유를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T. 예, 오늘 이제 제목은 공유 주거라고 타이틀은 했는데요. 새로운 주거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시작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새로운 주거 문화인 건지 또 다른 이제 주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좀 정립을 해보자.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공유 주거형이라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청년 1인 가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고 이건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크게 촉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광주에서도 운영자분께서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셨는데 광주도 서울 못지않게 주거에 대한 청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제 사전 내용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쉐어하우스들을 보니 물론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도 있겠다. 공공이 공급을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해외에도 가서 오늘 오신 리비타 분들 비롯해서 여러분들 만나봤더니
문제는 이제 그 쉐어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공유하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주거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주거 수요와 거기에 이제 최근에 공유 경제 개념들이 가장 쉐어하우스에는 적합한 그런 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유 주거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수요 계층은 주거 지원 계층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의 계층을 39세까지 정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이제 임대 운영자들을 만나 보니까 한 35세 정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점심 먹으면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를 65세까지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청년의 레인지는 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주방, 거실 등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거주자를 위한 공유 식당, 최근에는 이제 코워킹 공간 같은 것도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을 저희가 공유 주거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개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 경제 플러스 공동체가 결합된 지원주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유 주거형이냐,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이제 평면을 늘어놓고 보면 이거 그냥 기존에 있는 원룸 아니야? 또는 고시원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의 그 한 쉐어 주거 공급한 업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찾다 보니까 설계 팀이 한국 분들이 다 설계 팀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 런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면을 막 묻고 짜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평면이 굉장히 익숙한 평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시원 평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더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유주택의 범위로 넣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 공유형이라고 해서 개인 공간은 좀 구분을 한다. 침실하고 화장실, 그러니까 변기죠. 욕실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변기 정도 들어간 개인 공간을 기본형으로 하고 거기에 주방과 거실, 세탁실들에 대한 공유 공간이 이제 5개 정도 클러스터로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늘 오신 팀들 중에서도 있을 텐데 아파트 형태의 평면에서 그 쉐어하는 방식, 저희는 그걸 하우스 쉐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공유 주거로 본다. 아마 이병훈 과장님이 이런 하우스 쉐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변하고 이 지역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민간은 금방 바꾸면 돼요, 평면을.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공급하고 나면. 그래서 이건 이제 공공이 공급했을 때 이제 향후의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 공유주거로 쓰다가 이게 수요가 좀 떨어지면 일반 가구형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형까지도 저희가 이제 공유주거의 범주 안에 넣고자 합니다. 뭐 정책은 지금 가장 핫한 정책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 문제를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하고 자금 지원 정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업 지원과 연계하는 공유주거 정책도 많이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거 문화로서 공유와 공동체 개념 도입에 대한 그 정책적인 관심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두 번째로서는 운영 모델이 지금 공공에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를 많이 해주시면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요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수요 맞춤형 그 공유주거 모델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신규 건설형에 대한 그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기성 시가지 안에 토지 확보 방안들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추계를 봤더니
청년 가구 수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구 수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청년 1인 가구 수도 감소하지만 비율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045년까지 보면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5만 실 정도면 2045년에 그 1인 가구가 171만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한 29%가 쉐어하우스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냥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7년 주거시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96%다. 근데 아무래도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거주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소득 대비 한 65% 지불하는 걸로 나타났고 주거비는 월세 기준의 25%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조사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1인 가구 비율을 봤더니 지방 도시는 청년 숫자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대도시라 하더라도 울산 같은 데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결과로 나타나서 이제 지역에 따른 이제 청년 수요가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수요 맞춤용으로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공간 선호도는 저희가 여기는 자세하게는 좀 안 써놨습니다. 일부러 이따가 좀 많이들 말씀하시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침실은 독립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독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누가 매일매일 청소해 준다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거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그 내가 청소하느냐, 누가 청소해 주느냐, 이건 극명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따 발표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모델의 기본 방향은 어쨌든 미래 가구 변화나 청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요에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되겠다. 입지 특성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서울은 전철이 들어가는 데면 이면도로여도 충분히 필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과 서울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쉐어하우스에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는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 보통 이제 분거 가구형이라고 하죠. 가족하고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 취업을 이유로 학업을 이유로 나오신 그 청년분들이 보통 학교 기숙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기숙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다리의 첫 사다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오늘 오신 운영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공유 주거에 살았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 주거를 원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공유 주거를 원하는 계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거 문화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식과 결합해서 이제 공공이 이 공유 주거형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가 공급보다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운영이 먼저 고민이 돼야 될 거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공간 계획의 방식이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거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식을 이제 기본적인 모델 방향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H가 어차피 이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SH가 하기도 하고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통합 운영 관리자라고 했습니다만 입주자에 대한 그 커뮤니티 공간,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생활 공간에 대한 그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이 통합 운영 관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임대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오늘 오셨던 팀들 같은 그룹이 되겠죠.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방식을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입주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모델을 좀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겠죠. 거기서 허그의 기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계획 기준은
이제 최저 주거 면적이 저희가 이제 14제곱미터인데요. 이건 이제 1인당 면적이고 여기에 공유 예를 들면 공유 주방이 있다.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다. 이것까지 확장을 하면 한 16제곱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공유는 그러면 몇 가구 정도의 그룹핑인가라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5가구, 그러니까 5인이죠. 5인이 그룹핑 단위로 공동식당, 세탁실, 창고 같은 거를 공유하는 정도가 가장 운영에 효율적인 걸로 좀 나타났고요. 좀 큰 식당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가구, 그러니까 보통 5인이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개인실에 대해서 면적을 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이건 이제 오늘 오신 그 로컬 스티치가 같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공유형과 아까 말씀드렸던 14제곱미터 안에 화장실, 샤워 부스 정도죠. 샤워기, 꼭지 하나 들어가는 정도가 이제 14제곱미터. 여기 현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가봤더니 현관이 없는 쉐어하우스도 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현관 면적까지 다 포함한 면적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기숙사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간이 주방이 같이 1인실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고 이랬을 때는 이제 1인실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정도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화 공유형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커뮤니티 공간이 특화 시설이 좀 많은 거, 예를 들면 창업 지원 주택이라든지 지역 전략 산업 주택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산단하고 연계한 방식들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세대 융합형인데요. 얘는 많은 지자체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청년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 고령자와 같이 살라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요 세대 융합형을 다시 넣었던 거는 일반 가구 플러스 고령 가구 플러스 이렇게 청년 쉐어하우스가 같이 결합된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요번에 이제 코펜하겐에 가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전시회를 한 걸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의 그 개념들이 지금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공급이 돼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아파트 안에 같이 들어가 살아라라는 개념이었고 요거는 조금 다른 식의 공유 공간은 공유하되 개인실의 프라이버시는 좀 존중하는 방식이면 세대 통합형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스 쉐어의 개념,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공유,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LH 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LH가 이런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상당히 잘합니다. 노하우도 몇십 년 됐고, 근데 그건 시설 관리, 그다음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인 것이지 이 쉐어형, 특히 공유주거에 대한 운영 경험들은 LH도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 운영자와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공공 협력형 운영 방식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이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건설 단계에서 운영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 이게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간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자가 들어오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하기 이전에, 건설 이전에 운영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초기부터 건설까지 다 같이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그리고 3번째는 건설 후에 운영 관리만 위탁하는 방식인데 아마 운영자분들은 이 방식을 가장 후순위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 3가지 방식을 맞춤형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팀들을 만나보니 이름은 다 각각 다릅니다만 하우스 매니저, 하우스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뭐 이름은 다 각기 회사마다 달리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그냥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도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부는 수익시설 운영을 통해서 관리비 절감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편의점이었어요. 1층에 편의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입주자들 위해서도 좋고 지역에 편의점이 24시간 들어가면 사실 이런 공단지대 같은 데는 방범 안전의 효과도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시설 운영 같은 것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입주자 공동생활 수칙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입주자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방식은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참여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 운영기관이 전담해서 하는 방식, 지역의 어떤 단체한테 주는 방식, 시설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사실 공동주택 제도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다 맞춰져 있는데 이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면적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도대체 쉐어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법에도.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저희가 이 정의를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그 공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쉐어하우스에는 좀 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차장 면적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카우엔독도 지금 그 소카 면적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대복리 시설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형 공간들을 또 그러면 어떻게 그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운영 관리를 이제 전문 운영 팀이 붙으려면 일본에 있는 것처럼 지정 관리자 제도 같은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제 국토부도 오셨고 LH도 오셨고 또 운영자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연구 결과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오늘의 발표를 일단 한국 팀부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팀이 발표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상옥 대표님입니다. 예.